안녕하세요. 미술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도, 그래서 2022학년도 대비 미술 임용고시 합격 설명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일단 미술 임용고시 모집 현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매년 한 200명 정도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2013년 그 이전에는 시험 유형이 선택형이었어요. 그래서 서술형인 2014년 정도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모집을 좀 모아봤는데 대체로 200명 전후. 그러나 이제 국가가 2030년까지는 점점 줄인다는 보도가 좀 있었어요.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시험을 볼 때 가급적이면 빨리 합격하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행 일정은요, 올해 2020년도 11월 21일 요게 이제 토요일 날이고요. 11월 달 매주 네 번째 토요일 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내년도 2021년도 임용고시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자면 27일 토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예정 아니고요. 요 날짜 이전에 6개월 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한 5월이나 6월 달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일단 임용고시를 보려면 기본적인 자격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3급, 한국사 3급. 요 한국사 3급 정도면은 이제 사람의 특성마다 다르고 공부 방식마다 다르겠지만,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를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해서 한 2주나 3주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앞에 고고학 정도는 뭐 빗살무늬토기 이런 거 나오니까 되게 쉬운데, 뒤로 갈수록 근대사 정치 경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좀 실패하고 떨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는데, 문제는 한국사를 매달 시험 보는 게 아니라 1월, 5월, 8월 이렇게 띄엄띄엄 봅니다. 우리가 시험이 11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사가 안 돼서 11월에 가까이 한국사를 또 준비를 하면 그해 임용고시는 안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한국사는 가급적이면 빨리 따도록 하시고요. 요 한국사 한번 따면 5년간 그 자격이 유효됩니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학부생이거나 대학원 1, 2학기 학생들은 미리 한국사를 좀 준비해서 미리 따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1차 시험을 보고 2차 최종 시험 이렇게 됩니다. 1차 시험은 교육학 20점이고요. 전공이 80점 합쳐서 100점인데 모집 인원의 1.5배, 그러니까 이건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 지역, 경기, 부산, 경남, 경북 이런 지역마다 달리 뽑는데 그 지역의 모집 인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으면 1차에서는 15명을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15명이 2차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5배나 2배의 수는 지역마다 다르다 하는 부분이고요. 2차 시험은 면접, 수업 실현, 지도안, 실기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점수 배점이 조금씩 다르고요. 면접은 대체로 이제 그 교육학을 중심으로 일반 면접을 보기 때문에 점수의 폭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좀 비교적 그래도 후한 점수 받을 수가 있는데, 수업 실현은 지역마다 혹은 매년 채점자들마다 그 점수가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점수 폭이 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건 좀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연습을 좀 해서 만점 맞도록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고, 실기도 지역마다 과목 수가 4과목, 2과목, 1과목 이렇게 됩니다. 과목이라고 하는 건 서양화, 동양화, 디자인, 조소 각각을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과목을 본다 그러면 서양화에서 수채화,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조소는 그 흙으로 작업하는 부조이거나 환조, 그 다음에 이제 동양화 이렇게 되고요.
원래 경기도가 4과목이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갑자기 2과목으로 줄어서 올해는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배점이 좀 달라요. 지도안도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고 그러는데 요즘 추세는 지도안을 없애는 대신에 이 점수를 수업 실현으로 포함을 시켜서 수업 실현 점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교직 면접 2차 때쯤 되면 누랑지인이라든가 이런데 열심히 무료 강의라든가 여러 강의하는 교육학 선생님들도 좀 있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무료 강좌 아주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팁들은 우리가 좀 자꾸 이렇게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좋은 자료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공, 1차 전공, 2차 수업 실현과 지도안을 가르칩니다. 1차와 2차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어요. 시험 문항 유형은요, 요게 이제 2020학년도부터 적용된 건데, 그러니까 2019년부터 적용된 거죠. 1교시는 교육학입니다. 논술형이고요. 문항이 하나하고, 전공 A 2교시, 전공 B 3교시 이렇게 되고요. 각각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되고, 그 점수 배점이 기입형 내문항이기 때문에 각각 2점씩, 2점씩, 서술형은 4점씩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문제 잠깐만 볼까요? 네, 여기 전공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크기 조금만 키워볼게요. 네, 그래서 화면 이렇게 좀 당겨서, 자, 이렇게 보면 다음은 글씨의 멋을 살려라고 되어 있고 2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면 더 내용 보면 이렇게 교사 방법, 기억, 요 내용을 읽고 여기다 적으면 이게 이제 1점, 그 다음에 이제 2점 이렇게 되겠죠. 1점 합쳐서 2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입형은 딱 떨어지는 점수가 되겠는데 서술형은 문제를 쭉 내려가면, 자, 여기부터 잠깐만요. 여기부터 이렇게 4점 되어 있죠. 그리고 내려가면 작성 방법이 나오죠. 작성 방법. 그래서 오방색 중에 뭐 명칭을 쓸 것, 뭘 쓸 것, 서술할 것, 요 부분에서 점수가 소수점으로 굉장히 쪼개져서 점수의 채점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4점이지만 이렇게 딱 1점, 2점 이렇게만 끊어지지 않고요. 그 소수점으로 끊어진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우리 여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기입형은 2점씩, 서술형은 4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입형 대비도 잘 해야 되고요. 서술형 대비도 꼼꼼하게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잠깐만요. 이러한 내용하고요. 기출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면 아무나 이렇게 열어보거나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을 보면 요게 서술형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줄이 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에 있는 3줄은 무시하고 여기 안에 박스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는 써야 될 내용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딱 줄 맞춰서 한 줄에 한 행씩 쓸 필요는 없고 2줄씩 쓸 수도 있고요. 어쨌든 9번이라고 한 요 박스 안에만 꽉 차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어느 정도 글씨인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위에 있는 글씨 개수를 채워볼 겁니다.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쉬운 50자 정도. 요 정도 글씨 개수, 글씨 크기로 요 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백지에다 이렇게 쓰는 건데
시험은 이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죠.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음 거 볼게요. 요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썼던 답지를 채점한 것들입니다. 4점, 4점, 서술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서술형 문항 안에 뭘 써야 되는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쭉 써나가면서 이렇게 키워드로 채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경우는 지금 4점 중에 3점 받았고, 4점 중에 4점, 4점 2.5점 이렇게 받았는데, 비교적 굉장히 잘하는 분의 서술 답지예요. 이렇게 써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이걸 전부 다 암기하고 이해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좀 많이 그리고 알차게 되어 있어야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자, 미술 임용고시 영역별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크게 미교론, 그 다음에 표현 영역, 여기를 묶어서 미술사. 미교론을 보면 미술교육론,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요게 합쳐서 6문항 정도고요. 그 다음에 표현 영역이라고 하는 건 조형론, 드로잉, 서양회화, 조소, 동양회화, 서예, 전각, 판화, 디자인, 색채, 공예, 사진 등등을 우리는 표현 영역이라고 합니다. 요게 9문항이 나왔어요. 결국 한 영역마다 한 문항씩 나왔다는 뜻이겠죠. 요걸 우리가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역. 자, 요거는 이제 한국미술사, 중국미술사, 화론, 동양미술사인데 여기 3문항이 나왔고, 이건 서양미술사, 현대미술사, 미디어 아트, 미학 비평 합쳐서 조각사도 마찬가지 서양미술사 들어가면 5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미술사가 8문항, 그렇죠? 미술교육론이 6문항, 나머지가 표현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3등분이 되죠.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고요. 이걸 또 다르게 봤는데 난이도별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올해 시험 난이도죠. 대체로 하늘색과 파란색은 쉬운 거, 중간 난이도. 노란색과 붉은색은 좀 어려운 거. 대충 봤더니 단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쉬운 것, 어려운 거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대체로 요즘은 어려운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빨간색이 좀 많죠.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좀 볼게요. 그래서 2020년 시행된 미술과 문제 총체적으로 보자면 더 어려워졌고 더 지역적이다. 아주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거, 평소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 또 물어봐도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와, 좀 부담스럽고 어려워졌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다음 거요. 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영역은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렇게 갔는데 17년에 갑자기 사진이 출제가 됐어요. 사진 과목의 어떤 그 용어랑 기법. 그러니까 이제 놀랍죠. 미술과 학생들이 이때는 사진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19년에는 또 영화 문제가 나왔어요. 디졸브라든가 막 이렇게 컷 개념이 좀 들어오고 아주 더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러다가 올해 2020년에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중국 도자사. 한국 도자사도 어려워 죽겠는데 중국 도자사에다가 중국 조각사까지 나왔어요. 점점 넓어지고 있죠. 여기엔 대비는 사진, 영화, 영상 그래픽, 이건 아직 안 나온 분야이고요. 중국 동양미술사 등등을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에 있는 심도 있는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알려드리고 안내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전체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이요. 문제가 나와도 전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018년도에는 지공회인데 한지 제작 과정. 이거는 한지를 만드는 기술자들만 알만한 내용들이 갑자기 덜컥 나왔어요. 놀랬죠,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19년에는 도자공예인데 이장 성형법이라고 했어요. 이장이 뭐냐면 흙물 같은 건데요. 이 정도 급이면 디자인 공예과에
도자공익과도 풀기 어려운 정도. 와, 어려웠죠. 그런데다가 이제 올해는 단청 제작 과정에 단청 알료 만드는 법까지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중국 도자기의 시유법, 또 염색 방법, 염색이 파라핀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파라핀염을 한 가지만 써서는 안 되고 밀랍, 목랍, 백랍 이런 애들까지 다 써야 되거든요. 그거를 일반적인 공부로는 못해요. 몰라요. 그것만 딱 잡아서 공부를 해야 알게 되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이죠. 앞으로 대비 전략은 금속공예, 목공예, 도자, 염색, 텍스타일까지 하셔야 되겠고 유리, 지공예 등등의 실기 제작 과정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일단 내용을 좀 보면 요게 지금 한국미술사는 중국미술사와 함께 묶어 출제됐다. 그동안에는 한국미술사는 한국미술사로만 나왔고 중국은 중국대로만 나왔는데 이렇게 묶어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면 중국 미술인데 인도 스타일이고 중국적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 한국 고구려 불상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옷주름 표현과 뭐 자세를 써라. 그 다음에 다의 대자명절 써라. 그 다음에 니은을 써라. 이게 뭐냐면 가보다 중국화된, 가보다 나의 중국화된 내용, 또 나와 다른 다의 중국 조형적인 특징, 그러니까 중국과는 다른 한국의 조형적인 특징 물어보면서 한미사와 중미사 함께 묶어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도 있고 까다롭게 물어보는 경향이죠. 일단 공부는 양식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강론서, 우리는 이걸 필독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별로 나와 있는 책, 미술사, 한국미술사, 서양미술사, 중국미술사 이렇게 각각의 영역별로 나와 있는 책, 강론서, 그 중에서 꼭 봐야 되는 필독서, 이걸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강론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을 보면요, 서양미술사입니다. 낯선 그림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더 넓고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무슨 그룹 명칭을 적어라, 또 이 그룹이 사용한 전략이 무엇인지 적어라, 이렇게 2점인데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기입형 2점은 이걸 하나 못 쓰면 1점이 그냥 훅 나가죠. 그 임용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은 소수점 2자리 점수 차이로 붙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도 점수를 이렇게 좀 소수점으로 채점을 하고요. 전공도 서술형에서 채점을 소수점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소수점 2자리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져서 한 줄 서기로 해서 커트라인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배점이 2점짜리가 하나, 둘, 하나에 1점씩 쓰게 되는 거를 이렇게 어려운 거, 잘 보지 않던 거를 내면 어려워진다는 얘기겠죠, 문제가. 자, 요것도 더 세세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용어가 등장했어요. 저드인데 특수한 사물, 이런 낯선 용어들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전시의 명칭 같은 거 물어보게 되고요. 또 미니멀리즘과 대조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이것의 재료가 뭐냐, 이러한 재료의 특성, 용어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이 좀 어렵죠? 염려하지 마세요. 다음 거요. 자, 서양미술사는요, 2017년에는 유파 양식, 요게 비교적 단순하게, 이때도 어려웠지만 이 시점에서 보면 이때는 좀 단순해졌다는 거죠. 18, 19년 개별 작가의 작품,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개별 작가 그룹 작품 경향까지. 한국, 중국 미술사도 비슷한 경향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 전략은 기본서, 노량진에서 이렇게 미술 임용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이론만 모아놓은 책, 기본서. 제가 만든 책 같은 거를 기본서라고 합니다. 필독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영역별로 나와 있는 단권, 그 중에서 꼭 봐야 되는 책 필독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와 정답, 이걸 묶어서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본 이론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 작가의 작품 연구와 그룹 연구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아직 출제되지 않은 유파를 우선 공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를 좀 더 문장으로 보면 더 어렵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경향, 어렵고 까다로운 미술 용어, 이야기 어려운 지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연간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면 좀 더 수월하게 쉽게 합격할 수가 있어요. 영역별, 주제별로 각각 다른 방법을 채택하셔야 돼요. 한국미술사에 조금 더 자신이 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개별 성향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표현 영역은 그야말로 단순하게 외우는 거거든요. 미술사는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영역별로 다른 방법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고 기입형 서술형을 좀 구분해서 공부하고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기입형 대비 다른 광자를 따로 개설하고요. 서술형 대비는 또 따로 개설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월별, 시기별 공부 전략을 좀 달리하는 게 중요하겠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어요. 남을 흉내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채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해, 암기와 복습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1, 2월에 배우는 기본 이론반, 기본서를 가지고 배우는 기본 이론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얼마나 튼튼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1년이 확 달라져요. 수박 갈딱기식으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1, 2월에 특정 영역만 다루고 나머지를 밀어놓으면 나머지 달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바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1, 2월에는 기본적인 이론은 모든 영역을 딱 끝내놓고 안정적인 상태로 3, 4월을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1월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지엽적인 것, 중심적인 것 모두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세요. 1월부터. 기본 공부 이후에 영역별 필독서도 이제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추세가 되었고요. 문제풀이는 좀 더 일찍 시작하는 것. 그래서 시험 영역을 넓게 공부하면서 문제풀이 일찍 시작하고 그 다음 필독서 공부하고 이것이 지엽적이다, 이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거 구분하지 말고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예 1월부터 쉬운 건 외워서 딱 털어버리고 굳이 나중에 외우고 나중에 미뤄둘 필요 없죠. 쉬운 건 1월에 외워서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훌륭하게 합격해낼 수 있습니다. 네.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요. 공부 유형. 자, 이제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 자기 유형이 어느 유형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많은 책을 읽고 많이 읽어서 주변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나야 속이 편한 그런 이해 우선시하는 유형. 자기는 일단 암기부터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암기는 자신 있어요. 암기부터 할게요. 까먹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암기부터 할게요. 아니요. 저는 뭔가 긴장이 돼야 돼요. 실컷 놀다가 벼락치기 아주 능합니다. 저는 벼락이에요. 이런 유형. 그냥 조용히 끈질기게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말 없이 열심히 하는 유형. 그 외에 종합형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유형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유형에 맞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죠. 남을 흉내내지 말고요. 중요한 건 어떤 유형이든 간에 복습, 반복, 또다시 복습, 이게 최고 비법입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 그리고 영역별로 중요한 주제를 공부하는 것, 나올 만한 걸 찾아가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칭찬 1년 내내 하는 게 중요해요. 괜히 이쁘네 그러면 뭔가 점점 이뻐집니다. 네. 나 잘할 수 있어. 그럼 잘 될 것 같고요. 결국 좋은 결과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는 일단 일일 학습, 주간 학습, 월간 학습, 연간 학습 이렇게 좀 짜봤는데요. 하루에 4시간 정도, 그래서 12시간 정도 복습이 가장 중요한데 시간에 부담 갖지 말고 집중하는 데 부담 갖으셔야 돼요.
4시간 하더라도 집중해서 몰입하는 공부가 중요하지. 12시간 하는데 1시간 하다 삐 문자 울리고 띵똥띵똥 택배 오고 잠깐 자고 그래 12시간 아무 의미가 없어요. 4시간 하더라도 탁 3시간 하더라도 탁 몰입해서 집중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모든 공부는요 복습으로 계속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메인 강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1, 2월, 3, 4월, 5, 6월 그런 강의를 복습하고 그다음 필독서 정리를 함께 이어져 가는 거.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주간부터 월간, 연간을 계속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점검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일 공부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돼요. 그리고 연간은 2021년 커리큘럼을 잘 짰거든요. 아주 알차게 짰어요. 요것만 잘 따라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021년 강의를 안내하겠습니다. 요 강의대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합격하자 이런 취지로 아주 면밀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준비한 연간 강의입니다. 개별학습까지 함께 보겠고요. 자, 봅니다. 희망 출발이에요. 스텝 1, 2, 3로 이렇게 쭉 요 스텝별로 이어져 가면 가급적이면 1년 초등학교학생도 있거든요. 물론 그 경우의 수가 적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목표를 높게 잡아서 초소합격 아니면 어쨌든 좀 이왕이면 빨리 합격하는 거. 임용시험이 대체로 한 2, 3년 정도 빠르면 그런 인원 분포가 좀 많거든요. 오래 걸리면 10년 걸리는 분도 있고 5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 합격하려면 조금 빨리 가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어요. 첫 번째가 기본 이론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 이론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볼 건데 알차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출 문제를 봐야 앞으로 나올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임용미술에서는 이제 아주 기본이 된 필독서, 아까 말한 강론서 그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5, 6월쯤 되면 꼭풀, 우리는 이때부터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꼭풀 80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80문제가 아니라 한 주에 12문제씩 가기 때문에 8주 12문제씩이면은 80문제에다가 산수가 안 돼요. 네. 어쨌든 80제.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입형. 우리 아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술 용어. 요거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1월부터 6월까지가 기본 이론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론 강의. 그리고 기본서, 마인드맵, 필독서 이렇게 공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 6월 중복되는데요. 요 꼭풀 80제부터 여기까지가 문제풀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꼭풀 80제 문제풀이, 영역별 문제풀이, 실전 동영 모의고사, 파이널 문제풀이까지 하면 1차가 끝나고 요게 이제 2차 대회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스텝 괜찮죠? 요렇게만 잘 공부하면 1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달별로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1월입니다. 1월 공부가 정말 1년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시험은 한 번 정해져 있고요. 11월 달에 딱 보는 건데 1월부터 공부해서 11월 달까지 가는 건데 이왕이면 반복하고 이왕이면 또 반복해서 틀린 거 다시 수정하고 그럴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한 번만 딱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는 건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연습하고 틀린 거 다시 암기하고 잘 푸는 건 자신 있게 계속 가져가고 그러한 기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 2월 달에 1년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15회 1, 2월에 15회 일주일에 2번씩 저를 만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부터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다 해서 미술 임용이 나오는 전체 영역을 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미술 임용이 나오는 전체 영역을 다 한다. 우리가 다음 달을 미루지 않고 1, 2월에 다 끝낸다. 요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책은 기본서라고 책이 있습니다. 이따 또 우리가 사진을 볼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 좀 추가되고요. 임용시험의 모든 영역을 자세히 다룬다 하는 것. 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일부 영역만 다루고 이렇게 미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험에 임박해서 하게 되는 애들은 연습할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월부터 모든 영역을 자세히 다룬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우선 수업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1, 2월 기본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다 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3, 4월은 1년에 공부했던 것 아직은 좀 부족하죠. 어쨌든 이해는 했지만 외우는 것도 좀 적었을 것이고요. 외웠더라도 금방 까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3, 4월에 다시 반복하는데, 이제는 영역별, 그 다음에 주제별, 그래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그래서 크로스 체킹하는 그런 상태로 공부가 되는 건데요. 일단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단순하게 풀이, 어떤 문제가 나왔어, 요거 정답은 요거야. 그건 단순하게 풀이. 이 문제는 이 영역에서 중요해. 이건 분석.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영역에서 그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보고 확산하는 것, 이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확산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노량진에서 기출문제 확산, 기출 분석 확산, 그러면 두 글자, 정샘이죠. 2020년 미술 기출문제에 나타난 기출 분석과 확산 공부,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또 모든 수험생이 알게 됐어요.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이, 그림들이 시험에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따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대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정답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확산까지 하는 거. 중요도판 분석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 높은 예상 문제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확산하고 주제별로 정리할 거예요. 그것이 기출문제 분석과 확산의 차이점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3, 4월 달에는요, 강좌가 또 다른 강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필독서 특강입니다. 이제 미술 임용고시 필독서는 필수가 되겠고요. 2달에 4권.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갈 건데,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시험에 꼭 필요한 부분만 볼 거예요. 나머지 안 보는 부분은 제가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시험에 꼭 필요한 그 챕터만 자세하게 보고 그걸로 또다시 문제풀이로 복습까지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거고, 필독서 책 제목은 1월 강의 때 안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책에 없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 서양미술사인데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이 또 다른 책이 있더라. 그러면 그거를 제가 발췌를 해서 프린트로 설명을 하고 보충하기 때문에 사실 4권을 보지만 내 영역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영역에 한 권이지만 그 영역, 그 책에 없는 해당하는 영역에 다른 책에 있는 내용들까지 딱 뽑아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든든하죠? 네, 괜찮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5, 6월 달입니다. 꼭 볼 80제. 자, 보세요. 올해 기출문제 5, 6월 꼭 볼 80제에서 다루었던 기출문제가 무려 10문항이나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꼭 볼 80제 자신감을 얻었고,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매주 적중 가능한 예상 문제를 좀 할 거고요. 그러나 5, 6월이니까 조금 쉽게, 좀 기초적인 거, 그런 것들 풀어나갈 거고, 이론 정리까지 할 겁니다. 또 영역별 중요 문제와 기초 문제를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런데 기초적인 것이라고 해도 실제 기출 문제와 동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10문항이 우리가 5, 6월 달에 다뤘던 문항 중에서 10문항이 무려 기출 문제 이렇게 섞여 있고 포함되어 있고 적중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해되셨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중요한 문제 다룰 거고요. 자, 기입형 대비 미수사 사전 정리를 할 겁니다. 5, 6월 달에 또 다른 강좌입니다. 5, 6월 달에 미수 사전, 그 다음에 영역별 용어 사전, 요거를 정리할 건데, 문제풀이로 복습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정리해서 기본적인 1점짜리, 2점짜리 기입형을 정리하자.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영역별 중요 문제와 기초적인 문제를 함께 다룰 거고요. 2021년도 임용시험에 출제 가능성 높은 용어와 주제를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이 용어부터 해결을 해야 기입형과 서술형에서 써야 되는 그 용어를 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5, 6월 달에 또 다른 강좌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괜찮죠? 네. 다음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론 강의를 우리가 공부를 해서 1, 2월 기본 강의, 그 다음에 3, 4월 달에 기출 분석, 그 다음에 필독서 특강,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콕볼 80제, 그 다음에 사전 공부, 그래서 이론 강의를 끝내고 5, 6월 달에 콕볼 80제랑 영역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문제풀이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문제를 꾸준하게 풀면서 반복도 하고 중요한 건 또 언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별 관리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팍팍 올려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적중이죠. 공부했던 것 시험에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했는데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적중은 저의 역할이자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적중 아이콘 정세. 네. 매주 적중 예상 문제를 풀 거고요. 세밀하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하고 재해석 질문을 받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항상 질문을 받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수업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만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음이요. 제 강의를 좀 정확하게 안내도 하고요. 홍보도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일단 적중도 시험 접근도가 가장 높다 자부합니다. 자타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수업 시간에 다룬 설명들이 대부분 출제됩니다. 이건 이제 전 자신 있어요. 저는 다른 건 잘 못해요. 솔직하게 뭐 전기, 뭐 기타 여러 가지는 잘 못해요. 학생 이름도 잘 외우기 좀 어려워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 이름 잘 못 외우는 거. 하지만 저는 임용 미술은 자신 있습니다. 임용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이 관점, 방향성 파악은 정확해요. 자신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게 대부분 출제가 되고요. 적중률과 접근성이 가장 높다. 또 문제를 읽는 통찰력, 요건 전 자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잘나서 잘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상호작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명씩 제가 꼼꼼하게 첨삭해 드릴 겁니다. 개별 관리도 해드릴 거고요. 공부 상담도 해드릴 거고. 재미있는 거는 이해와 암기법을 수업 시간에 간간히 조금씩 재밌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하지만 돌아서면 그게 기억이 나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임용고시에 최적화된 수업이라는 자부하고요. 최종 합격을 위해서 2차 수업 실현까지 완벽하게 대비해 드릴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차별적인 차원이 다른 연간 커리큘럼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역별 이론 정리하고요. 개별 첨삭지도 하고요. 개별 학습 상담도 하고요. 실전 동영 문제를 풀고 또다시 모의고사를 보고 핵심 해설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 돼서 여러분들 합격을 도와주는 그런 강의로 커리큘럼을 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일단 합격을 원하시면 저랑 함께 하셔도 됩니다. 수업이 쉬워요.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은 가급적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계속 물어도 보고요.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적중,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예요. 또 방향과 관점도 계속 맞춰 나갈 거고요. 그래서 기출과 좀 유사하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공해 드려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합격시켜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출을 제가 얼마나 접근했는지, 적중했는지 하는 건데, 2013년도, 13학년도까지는 선택형 문항이라서 14학년도부터 개수를 했고요. 100% 적중, 부분 적중 다 포함해서 2014학년도 23문항 중에 16개, 20문항 중에 16개, 22문항 중에서 20개. 요 정도면 잘한 거 아닙니까? 22문항 중에서 20개, 22문항 중에서 20개, 22문항 중에서 19개, 19개, 23개 중에서 19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중, 부분 적중, 도판 적중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 되면 저는 자신 있게 나 실력 있다.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걸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 내용은 우리 카페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 이제 카페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에 나와 있어서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요. 자, 요쪽 반은 기출문제입니다. 요쪽 반은 제가 냈던 문제고요. 요게 올해 그러니까 2021학년도 1차 기출문제 A형 5번인데요. 단청의 뭐 뇌록 뭐 이런 거 과정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요게 제가 다루었던 6월 모의고사 A형 11번이네요. 그래서 단청에 대해서 물어봤고 특히 여기에 어떻게 안료를 선택하는 방법 요게 정답이죠. 요건 제가 내드렸던 정답. 요 정도면 정답이 맞았으면 그거 완벽하게 맞은 거 아닌가요? 적중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어때요? 괜찮죠? 적중 요겁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살펴볼게요. 요게 기출, 요게 제가 다루었던 거. 요게 1차 B형 8번인데요. 지금 조속 작품인데요. 요건 제가 다뤘던 거. 9, 10월 달에 두 번째 주 B형 3번. 작품 똑같죠? 그리고 비슷한 작품인데 요거는 역대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공부하고 확산한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새삼 느꼈고요. 자, 요 정도 되면 그림까지 맞는데 요 정도면 적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괜찮죠? 그 다음에요. 자, 요건 저드. 요게 B형 11번. 저드. 그림 모양은 다르지만 작품은 동일한 유형. 그렇죠? 요 정도 작가 적중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거요. 자, 요거 이제 문장이 많아서 좀 이렇게 까다롭긴 한데 B형 10번. 그러니까 이건 미술 교육론입니다. 어려운 교육론. 미술 교육론.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요거 제가 11월 모의고사 4주 A형 11번. 그러니까 모의고사인데 실제 임용고시 직전까지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는 여러분, 시험장 거기에서 제가 마음 이렇게 졸이면서 여러분들 잘 되길 기도하는 그래서 11월까지 끝까지 함께 공부하고 문제 풉니다. 그때 나눠드렸던 건데 여기 프리드먼이 있네요. 그렇죠? 또 여기도 프리드먼이 있고요. 그래서 미술교육론 학자 정답이 적중되었던 사례 괜찮죠? 이 정도면.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납방염인데요. B형 7번 납방염인데 납방염의 원리 방염제의 특성. 이 방염제는 그러니까 납방염이라고 하지만 파라핀염만 사용해서는 염색이 안 되거든요. 그게 특성이에요. 그거를 제가 9, 10월 5주차에 납방염에 사용하는 납의 종류, 납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정답이 적중한 거죠. 어때요? 괜찮죠? 이 정도 방향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무리 적중을 했지만 또 내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년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찬 엑기스만 모아진 강의와 수업을 할 겁니다. 항상 겸손하게 초심으로. 그래서 오로지 저랑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만을 바라고 거기에 좀 더 기쁨, 작은 소망을 갖고 1년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을 겁니다. 네.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정씨라서 정케어. 여러분들을 한 명씩 관리하겠습니다. 개별 관리, 첨삭, 상담을 좀 할 거고요. 또 SNS에서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다음 카페가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기출문제라든가 혹은 질문, 여기 좀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영상으로 안내하는 미술랭 가이드. 맛있는 음식 레시피처럼 맛있는 이론을 좀 재밌게 하는 그런 가이드 영상이고요. 인스타그램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하나씩 볼게요. 네, 요게 정케어 중에 하나 미술랭 가이드입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정쌤 전공미술 미술랭 가이드 클릭을 하면 현대조각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요. 작가들을 쫙 이렇게 설명하고 안내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공부 좀 많이 될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짧게, 아주 짧게 찍습니다. 보통 10분에서 15분 핵심적인 것만 탁탁 해드려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 카페인데요. 정샘, 그래서 미술 임용고시 정샘 이렇게 하면 요 화면인데, 카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카페 들어왔어요. 화면 쭉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메인에 여러 가지 안내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렇게 시험 정보도 있고요. 등업 신청. 일단 들어오시면 무조건 정리를 시켜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학습 전략, 기출 적중 비교표. 요게 아까 말했던 적중 비교표를 쫙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아무나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기출 해설 강의. 요런 것은 해설 강의들입니다. 무료 영상 강의들이에요. 무료 강의들이 많아요. 공부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찬 내용들이 많아요. 그 다음 미술랭 가이드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 자유 게시판도 있고, 첨삭 상담. 지금 오늘 올라왔네요. 상담이. 네. 이따 상담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민글. 이거는, 자기만 볼 수 있도록 고민할 글을 올리면 저랑 비밀글로 이렇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 묻고 답하기.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대학교 특강부터 해서 강의 안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오시면,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그 다음 우리 다시 PPT로 가서, 네, 요게 지금 안내 드렸던 거 이해되셨죠? 조금 전에 봤던 그 화면들이에요. 그 메뉴들을 제가 이렇게 좀 캡처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정보, 등업, 그다음 학습 전략, 요러기에서 무료 강좌가 많다 하는 거 아무나 클릭해서 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알차요, 굉장히. 그리고 고민할 수도 있고, 고민 상담할 수 있고, 이로 묻고 답할 수 있다. 많이 좀 활용해 주세요. 네. 그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개별 첨삭입니다. 개별 첨삭인데, 기평 서술형 가고 있고요. 네. 뭐 2점, 0.5점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그림까지 그려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서로, 서신처럼 요렇게, 뭐 보충하세요. 무슨 표시를 꼭 다시 보세요.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단순하게 채점하는 것과 제가 하는 첨삭은 다르다. 단순하게 점수 채점하는 것과 이런 첨삭은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이요. 자, 꼼꼼한 개별 첨삭과 상담. 단순한 채점이 아니에요. 첨삭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학생이 저에게 또 편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어때요? 뭐 하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뭐 이런 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회신. 네, 선생님 어때요? 어떻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첨삭하고 요건 잘했어요. 뭐 이런 것도 제가 해드립니다. 개별 관리를 아주 꼼꼼하게 해드려요. 네. 그 다음. 뭐 굉장히 잘했네요. 그래서 4점, 3.5점, 요건 1.75점, 뭐 잘못 많이 썼네. 그쵸? 3.5점. 그리고 파란색을 해서 문항 비오는 작성한 내용에 비해서 점수가 낮아요. 많이 작성했는데 점수가 낮다는 거죠. 불편한 소수이 많거나 핵심을 비켜간 소수입니다. 고민해 보세요. 또 이건 좀 더 정확히 암기합시다. 어느 부분은 잘했어요. 어느 부분들은 점수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첨삭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채점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첨삭받고 개별 관리 받으면 성적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정케어는 1:1 학습 상담, 형성평가, 그 다음에 목표, 뚜렷한 목표를 올해 요번 달에는 몇 점 올라가자. 요번 달에는 어떤 영역을 정리하자. 목표 관리 해드리고 개별 첨삭 지도를 해서 합격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올 수 있어요. 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풀어보면 1:1 학습 상담과 첨삭 지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 방향 제시, 취약점, 요걸 보강해 드릴 거고요. 주간 관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일 학습 관리를 저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할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따 양식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목표 관리, 매달 영역별, 점수별, 목표 관리, 성과 측정.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미술랭 가이드, 카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등의 학습 정보를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가로, 세로,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공부가 알차게.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단, 그리고 다른 관리보단 이렇게 관리받으면 성적이 팍팍 올라갈 수 있다. 전 자신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요게 이제 일일 학습 관리를 주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매일 그래서 체크하는 거죠. 뭐 했다, 한국사, 중국사, 뭐 이렇게 교회도 가고, 교육학도 하고, 정육도 먹고, 이렇게 오면 제가 여기다 이제 이걸 같이 놓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는 공부가 많이 했다, 많이 못했다, 어느 영역을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상담하면서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그 다음 줄 또 하면 되죠.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 거요. 특히 차원이 다른 개별 관리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해서 일문일답을 주 2회, 왜냐하면 이 주 2회 1, 2월 달은 주 2회를 저를 만나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줌 등의 화상을 통해서 개별 화상 혹은 그룹 화상을 통해서 질문도 받고 공부 상담도 이렇게 할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만나기 어렵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대신하고 내년에 중반에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잠잠해지면 또 1:1 면대면도 상담하고. 그래서 비대면, 면대면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름에 건강관리도 해드리고, 학습관리도 해드리고, 그래서, 일반적인 학습, 강의식 학습보다는 개별관리 쪽에 좀 더 초점에 맞춰서 학습을 해드리고 향상시켜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터디가 가능한 면대면 학습 상황이 된다. 즉 코로나가 좀 누그러지고 면대면이 가능해졌다라고 한다면 보통 2개월 단위로 스터디를 재편성해서 좀 편안하게 효과적인 스터디가 되도록 제가 편성해드리고 제가 함께 하는 스터디를 할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직 정리가 안 되면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또 2개월 단위로 스터디를 재편성해서 그 스터디원들이 함께 화상을 함께 공부하면서 열어서 저랑 함께 화상을 통해서 질문도 받고 상담도 하고 공부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가 또 알차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 세이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실력이 이렇게 쫙쫙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요. 건강관리, 공부 재밌게 하자.
저는 재밌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도 좀 재밌게 하려고 해요. 좀 웃으면서, 어려운 내용인데 막 머리까지 아프면 힘드니까 좀 웃으면서, 가끔씩은 좀 어이없는 웃음도 좀 짓지만,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요. 놀 땐 놀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 땐 놀고, 보고 싶으면 드라마 있으면 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드라마가 자꾸 생각이 나면, 유체이탈이죠.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저쪽 가 있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책 덮고, 드라마 보고, 그냥 속 편하게 탁 그냥 책 이제 공부할 때 공부하고. 저는 그렇게 하자는 입장이에요. 매일 오전에 의자에 앉아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요. 요거는 수업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의자 스트레칭 방법을. 자기 전에 스트레칭, 그 다음에 주 2 이상 산책이나 운동 같은 걸 좀 하면 좋겠고, 요거 이제 강의가 시작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건강관리법 같은 거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 팁 드릴까요? 공부하는 거, 머리 회전에 도움되는 음식, 깻잎이 중요하대요. 들깨, 깻잎. 그래서 깻잎으로 좀 쌈도 좀 드시고, 깻잎이 두뇌 회전에 좋다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주 깨알 같은 꿀팁 드릴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네. 요게 이제 기본서라고 하는 이론서입니다. 요게 표지예요.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책 예뻐요. 표지가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넘겨보면 그 내용이 예뻐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탁 들어오게 편집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전문 디자이너랑 함께 책을 만들었거든요. 정말 책 보기, 눈에 보기 편해요.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건 심화서예요. 요건 되게 얇아요. 그래서 핵심만 딱 몰려 있습니다. 표지도 예쁘고 내용도 예쁠 겁니다. 보기에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참고도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 많은 책 언제 다 보노? 다 못 봐요. 그래서 기본서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다 보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요약되어 있구나. 기본서 요약되어 있는 책. 여기는 다 풀어져 있는 책. 그래서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고요. 기본서를 좀 보시면 좋겠고, 기본서가 요약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를 추구하는 유형이 있었죠. 개별 성향. 그러한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이렇게 또 열어보면 이해가 또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기본서 많이 아껴주세요. 네. 합격생의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기출 적중. 현재 계속 여러 문제, 앞으로는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또 연구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적중하이콘 정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내놓겠습니다. 이름값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트렌드를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오십시오. 쉽게 빠르게 합격하도록 공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 드릴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염려하지 마시고 오세요.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걸 보면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고 합격할 때까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조심조심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